제가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대로 하면 100% 먹혀요. 진짜. 근데 귀찮아서 안 해요. 내가 볼 때 중간에 멈추는 이유는 귀찮아서밖에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소비자, 사업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모두 사실 사업자 한 명도 없어요. 다 소비자예요. 왜냐면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 한 달에 매출을 뭐 350, 500 일으키는 사람을 사업자 인정을 해주지만 우리는 유선은 안 그러잖아요. 40만 원만 쓰면 사업이 굴러가기 때문에 권스폰서님도 소비자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업자, 소비자를 보니까 나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사업자감이야, 이 사람은 소비자감이야.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패턴을 일단 먼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해요. 뭐 소비자 케어할 때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 소리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제가. 근데 그렇게까지라는 제한선이 사실 없어요. 그냥 그분이 정말 이 제품을 완전하게 먹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어떤 상황에 맞춰서 내가 그 사람한테 먹게 만들게 하는 게 그냥 방법인 거고, 왜 그렇게 하냐면 제품을 전달을 하면 이제 처음에 제일 유산을 시작해서 실수하는 거 전달하면 포인트 올라오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말어, 내비둬. 그냥 헬스팩 사서 나 얼마 벌었다 신난다. 그럼 그 사람은 헬스팩을 갖다가 놓고 열심히 안 먹고, 아니면 속이 쓰렸는데 너무 친해가지고 미안하니까 말 안 하고 묵혀두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품 전달이 사실 시작이다, 유산화는. 제품을 전달을 하면 이제 이게 1단계 일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제품을 먹고 잘 먹어야 당연히 헬스팩 하나 먹었더니 너무 좋아서 하이버즈도 먹고 오메가도 먹고 애들도 먹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품이 확장이 될 거고, 그러면 너무 많이 먹는데 다른 거를 먹지는 못하겠고 이거를 계속 먹어야겠는데 너무 비싸. 그럼 어떻게? 속에서 돈 벌어야지. 이 패턴으로 가서 사업자가 가입을 하는 거고, 내가 제품만 전달을 하고 말았어. 이 사람을 먹었어 가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을 해. 그건 관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뭐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사실은 정량이 2번인데 한 번만 먹으면 이 사람 매일 먹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사실 100% 중에 50%밖에 실행을 안 하는 상태잖아요. 당연 효과를 못 봐. 그러면 야 걔 뭐 다다기 시작했다고 먹었더니만 야 별로야. 누구한테까지 말을 해.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최악인 거예요. 그래서 소문까지는 자기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소문까지는. 그래서 그분 당연히 먹지도 않고 사업도 안 한다. 이 패턴은 누구나 그냥 사람이라면 다 똑같은 이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 매뉴얼을 만드는 데 되게 집중을 하는 거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소비자 케어를 많이 그러니까 좀 해보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토피. 저는 제가 효과를 못 봤어요. 저희 아이는 누구누구는 효과를 못 봤대. 근데 효과를 못 봤다고 하는데 그 후속 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면은 아픈 사람들은 특히나 거짓말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이거 먹기 시작하면서도 설명을 들었을 때 너무 먹고 싶었어. 그래 먹어보자. 돈을 썼어. 딱 집에 와서 먹는데 하루 먹었는데 계속 하루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거야.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막 불안해. 근데 그때 내가 이 사람 불안할 것을 인지를 하고 불안할 수 있다. 미리 연락을 했어. 그러면 너 불안한 거 어떻게 알았지? 다시 먹어봐야겠다. 그리고 뭐 속이 더부룩할 수 있다. 더부룩한 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화해서 잘 먹고 있어? 케어하라 그러면 꼭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잘 먹고 있냐고. 잘 먹고 있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잘 먹고 있다고 대답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할 때 잘 먹고 있어 이런 거 하지 말고 자꾸 만나서 얼굴, 왜냐면 우리가 사업자로 가려고 하는 관계식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 케어할 때는 만날 거리가 있잖아요. 다른 거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일부러 만나서 안 와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내가 열심히 먹을게 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야, 이건 내 일이야, 내가 하는 업무가 이거니까 잘 먹게 이렇게 자꾸 도와줄게 해서 어떻게 먹고 있는지 자꾸 찾아가면 거짓말 절대 못해요. 만나면 어떻게 거짓말해. 얼굴 이게 보이는데. 그래서 먹고 있는데 하이버즈 역해서 못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미안해서 거짓말하거나 귀찮아서 거짓말하거나 자꾸 이 피드백 오는 게 싫어서. 그렇기 때문에 잘 먹는지 잘 먹었는지 이런 거 말고 이 증상 얘기를 저는 많이 해요. 그 바디너즈 쓰면 처음에 엄청 건조한데 괜찮았어? 그럼 사실 어제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씻기고 대충 재웠어. 말 안 발랐어. 이렇게 말을 해. 이런
있을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말하면. 근데 애 잘 발리고 있지? 잘 발리고 있어. 이래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를 조금 다르게 해보는 거. 그리고 후속 관리 하면서 저는 남편 욕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희 남편이 사업도우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 욕을 하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소선이 절대 남편 욕을 하지 말아라. 왜냐면 만나야 되는데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안 만날 거기 때문에 안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냥 사업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내 힘든 거 얘기를 좀 하면 내가 힘든데 씩씩해. 그럼 그 사람이 사실은 아무한테도 말 못한 거 있죠. 속에 담고 있는 거. 그냥 친척이나 이런 사람, 가까운 사람 더 말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남편보다 내 남편이 좀 낫거든. 그러면 그러면서 좀 친해지고 그 사람의 이제 내가 어떤 출구가 되는 거예요. 대화의 출구. 내가 진짜 아무 데서도 얘기할 수 없는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만났을 때도 이 사람한테 내 속 얘기 다 꺼내지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친절하면 불편해서 그게 안 친해져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일부러 좀 내가 이러는 것도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우리 그 스폰이 어제 유산아 욕쟁이라고 나한테 욕쟁이. 일부러 또 욕도 좀 하고 그래요. 내 기질이 좀 그래서. 그럼 이제 맞추기가 욕을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잘못했다가 어색하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 주도적인 리더분들이 있어요. 주도적인 분들. 그분들은 일단 그 주도적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에 스폰서가 나보다 별로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스폰서하고 같이 안 해요. 자기 혼자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배가 산으로 막 가요 이제. 그리고 산으로 다 올려보내놓고 나보고 바다로 내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소비자를 컨택을 할 때 작은 대화를 하거나 어떤 또 별일 아닌 것 같은 일도 다 별일 아닌 것 같은 일도 다 스폰서한테 일일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귀찮을까봐 내가 이 사람을 귀찮게 할까봐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귀찮아도 해야 돼요. 그거는 그냥 스폰서의 몫은 후속 관리를 가르쳐 주는 게 몫이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개인 단톡방을 만들어요. 뭐 김윤경, 윤이나 이 사람 소비자들 있잖아요. 소비자 단톡방이 있어서 거기다 집어넣어 놓으면 기질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를 뭐 자기 이야기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단톡방이 불편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성향이 안 맞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왈왈거리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좀 조용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계속 쓸데없는 단톡을 올려? 정보만 올리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는 너무 수다스러워 좋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기질에 따라서 케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한 명 한 명 다 만들고 이제 이 컨택하신 분이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 건데 아침이 되면 안부 연락을 소비자들 만들어 놓은 단톡방에 다 인사를 해요. 그러면 스폰서가 미리 컨택을 할 수는 없지만 알람이 울리면 이제 알람이 울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해동 며칠 차인지 뭐 이런 걸 체크를 해주시면 거기서 만약에 이 컨택하신 분은 호전을 언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 어떤 호전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약간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지를 스폰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딱 봐서 기분이 좀 언짢아 보여. 그런 것도 캐치를 해가지고 좀 기분 좋게 얘기를 해주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 둘이 상담하면서 좀 들었어.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단톡에 이제 인사를 하면 그러니까 출근이 얘기해. 아침 출근. 안녕하세요 누구님 오늘 해독 3일차인데 어떠셨어요? 좀 편안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인사를 먼저 컨택하신 분이 해. 그러면 스폰서는 그 글을 보고 이 사람이 해독 3일차고 지금 뭐 하고 있구나 뭐 어떤 증상을 느끼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으니 거기다가 호전 반응이라는 정보글 같은 걸 스폰서가 같이 올려주고 서로 주고주고 핑퐁 하는 거예요. 처음엔 사실 일이 많은데 우리가 4명 소개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한 명에 대해서 되게 깊게 가져가고 이분이 느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보통 케어를 전화로 한다거나 뭐 이 정도인데 또 재판매할 때 연락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돈 10만 원씩 팔아놓고 이렇게까지 나한테 해주네? 라고 이제 약간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귀찮지만 하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뭔 얘기지? 친해져라. 계속 친해지라는 소리를 해요. 친해지는 게 제일 짱이에요. 그러니까 득톡 들어가면 28일 동안 기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 무조건 친해져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안 친해지잖아요. 효과를 보면 있잖아. 어쩌다가 알게 된 다른 애가 유산화를 해. 그 사람 통해서 먹어. 그 사람 통해서 사업해요. 그럼 끝나는 거야. 죽 써서 개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써놨네 남편이.
남편이 많이 해요. 요즘 좀 들으려고 하긴 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리고 또 진짜 특징적으로 신규 사업자들 잘못하는 방법. 제품을 선택하게 해요. 근데 그분이 또 그러니까 반 전문가들 있어. 그런 사람들 특히나 선택하거든요. 나 유산균은 내가 정말 알아봐서 너무 좋은 거 먹고 있어. 100개. 유산균을 먹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진짜 막말로 우리나라에 있는 유산균 다 비교해봤거든요. 진짜 다 비교해봤던데 이름만 다르고 공법이라든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균주랑 조금씩만 다르고 똑같아요. 다 유산화랑은 비교가 너무 안 돼. 가격 차이만 천차만별일 뿐이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근데 이게 그러다 보면 약간 언쟁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권을 줘요 그분에게. 근데 나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제품 선택을 하는 거는 나는 유산화 전문가고 아직 유산화 접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도 케어를 해봤고 이렇게도 케어를 해봤지만 헬스팩 하나만 들어가도 건강해질 수 있으면 헬스팩 하나만 팔지 뭐하러 이거저거 권하겠어요. 막말로 이제 너무 안 먹히면 이런 얘기까지 해. 뭐 돈 10만 원을 전달해봤자 나한테 10,000원 남는다고. 돈 10,000원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기름값을 3만 원씩 써가지고 여기 와서 이 시간을 차 마시면서 버리겠어요? 절대 아니라고. 그럼 놀래. 아니 그럼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이 사람 돈 많이 번다요. 그쵸? 방법은 뭐냐면 제가 먹으라는 대로 제대로 먹고 효과를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껏 만났던 건강 중에 유일하게 유산화로 건강을 찾았어. 그럼 다음 달에 또 먹겠죠? 근데 나만 먹냐? 가족도 먹이고 싶고 나도 먹고 싶고 나도 더 많이 먹고 싶고 그러면서 효과를 보셔야 제품이 확장하기 때문에 제품의 확장이 제 목적이에요. 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그리고 내 목적은 뭐냐? 건강해지시는 거. 근데 제가 가이드하지 않는 대로 따라오지 않으시면 절대 건강해지실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거를 제품을 꼭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 뉴트리밀만 먹을래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제 친구도 자꾸 뉴트리밀 8봉지를 사겠다는 거 근데 100만 원치 사겠다는 거야. 내가 사지 말라. 야 됐어 먹지 말라 그랬어. 알약을 못 삼키겠대. 그럼 알약을 삼킬 수 있을 때 먹어. 유산화에 대한 나는 유산화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먹으면 방식은 네가 선택했는데 제대로 효과를 못 보면 유산화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가 돼. 나는 그게 싫으니까 그냥 먹지 마.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실갱이 하다가 끝까지 실갱이 하는 사람은 그러면 마음의 결단이 서시면 그때 드세요. 그냥 난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 이틀 다 연락 온다. 막 알아보고 안 되겠다 먹어야겠다. 아니 근데 이러면서 어쩌고 비싸다 해. 그러면 제가 유산균한테 선물 줄게. 나 선물도 잘 줘. 그냥 돈이 없다 하니까 그럼 한번 먹어보고 효과 진짜 무조건 있을 거니까 대신에 하루도 빼먹지 말고 무조건 먹어야 되지. 미리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그 효과를 못 볼 수 있다. 근데 매일매일 먹었는데 하루에 정량의 반을 먹으면 50%밖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맨날 먹었어. 맨날 이 소리 들에 효과 없다는 사람들 그 소리를 해. 근데 정량 안 먹었잖아. 정량 안 먹었지. 이래요. 정량 안 먹으면 효과 없어. 그래서 미리 말을 해줘. 소비자들한테. 그러면 약간 뭔가 이거 열심히 먹으면 진짜 막 건강해질 것 같아서 기대감이 막 차. 어떤 사람이 나한테 벌써 나 나은 것 같아. 막 이러더라고. 약간 기대감을 주는 거. 그리고 약간 좀 실갱이 같지만 어쨌든 간 제품 선택은 내가 주도해야 돼. 무조건. 그리고 이제 뭐 제품을 고를 때 유산균이 한 달에 막 6개월치씩 1년치씩 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유산균 근데 너무 사놓은 게 많은데 이거 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그럼 디톡스 하는 동안 한 달 동안 제품 28일 먹을 거니까 유산균 한도 3만 원밖에 안 해. 그거 이러면서 그거 일단 먹고 효과를 보고 한 달 효과를 보고 이거 1년이면 1년 유통기한이 더 길다는 소리잖아. 기니까 그거 다 먹고 이렇게 말하시기도 하고 나는 자꾸 이거에 미련을 갖는 사람 중고나라에 팔아주기도 했어. 하도 그거 유산균 1년치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품을 이미 사놓은 경우에는 중고로 파는 걸 권하거나 효과 면에서 다른 점에 대해서 제품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찝어주는 거예요. 얘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그래서 효과를 보려면 무조건 다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걸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이제 힘들어해요. 보면 케어하기가. 본인이 박사야 이미 반 박사. 근데 이런 분들은 거의 오랫동안 아팠거나 아니면 보통 오래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많이 알아봤기 때문에 반 박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갱이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냥 내가 다 아는데 제가 지금 더 나보다 아는 척을 하는데 대화하는 중에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내가 더 인지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화를 하다가 내가 막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들었을 때 뭐야 이 부분 모르네? 라고 느낌이 들면 얘 말을 절대로 신뢰를 안 해. 그래서 그냥 이제 질병을 많이 앓았거나 반감이 너무 큰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그 질병을 위해서 쓴 돈과 시간과 실망감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그 마음 너무 알지. 그리고 이제 유산화 제품을 선택하는 사람은 유산화는 너무 좋은 회사지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종착점을 오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결국엔 진짜 종착점이 되는데 이 종착점이 완료가 된다. 그냥 시행착오의 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믿고 한번 제대로 먹어봐라. 그렇게 해서 제품을 선택할 수 없게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특히 가져가서 다음날 안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케어가 무조건 필요해. 이런 반 박사들은 가져가서 어거지로 산 기분이 들어 사실. 그리고 사고 나서도 찝찝해. 받았을 때도 찝찝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매일 연락해야 돼. 근데 이런 분들은 진짜 좋은 게 뭐냐, 좋다기 하긴 좀 그런데 오래 질병을 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종착점이 되면 주변에서 이 사람이 아팠던 걸 너무나 모두가 알아. 근데 이 사람이 기운을 차리기 시작하면 자동 홍보.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소개가 되고 아픈 사람은 가족력이에요. 거의 온 가족이 아파. 그럼 그 집안에 확장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무조건 200점을 먹고 한두 명은 소개를 해요. 이 사람으로 통해서 한 달에 1000점에서 2000점 정도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프고 약간 까다로운 사람들한테 더 집중해야 돼. 오! 나한테 드디어 감이 왔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거 말고 막 신뢰를 줘야 돼. 막 할 좋아질 거라 무조건. 근데 내가 하는데 무조건 해. 막 이렇게 강하게. 공부해서 쌓아야 돼. 그래서 공신력이나 이런 걸 약간 어필을 해주고. 그래서 이건 이제 내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는 가장 키가 되는 설명은 내가 이제 소비자 매출이 일어날 때도 보통 사실 샴푸 하나만 사진 않잖아요. 뭐 어린이 세트를 샀어. 그럼 그것도 한 80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럼 그 정도 되면 2번에서 3번 정도 먹으면 가게 열리잖아요.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고 내가 이제 우리가 캐시백 받아가는 회원도 있는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제가 지금 한 달에 500에서 600을 벌어요. 근데 그거를 벌어가는 게 내가 처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설명을 안 해서 난 솔직히 기분 나빴고 처음에 내 경험이 그래요. 우리 애가 아토피 한 80점 정도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먹고 효과를 이렇게 볼 줄은 몰랐어. 사실 관심도 일도 없었고. 근데 효과를 봐버리니까 우리 남편이 나보고 너도 디톡스를 해봐 해서 그 사람이 설명을 하러 왔는데 400점 얘기를 하면서 100만 원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저번에 20만 원 샀으니까 80만 원치 사면 되는데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때는 가입을 안 해줘. 아니 가입을 왜 설명 안 해줘. 내가 선택하게 해줘야지 왜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내 소비자 사업자 이 가입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나는 그거 다시 찾고 싶은데 이제 뭐 이런 처음부터 실갱이를 했던 케이스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내가 그랬다고는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소비자 중에 제품의 효과를 보면 무조건 효과를 볼 건데 효과를 보면 아쉬운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의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의무적으로 설명을 한다 하고 캐시백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작다면 작은 사업이고 크다면 큰 사업인데 이 기회를 잡은 사람은 한 달 1억을 버는 사람도 있고 뭐 1억은 좀 이러지 되게 어이없죠. 그 사람도 10만 원 벌렸는데 지금 1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마음에 짐이 되기 싫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사실 2만 원 내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뭐 진짜 관심이 없어가지고 원빌씨만 열어도 어쨌든 가게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게 3개를 받은 거고 가게 하나만으로도 사업이 된다. 그리고 하나만으로 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됐어. 나중에 가게 3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다 해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해드려요. 그렇게 그러면은 보통 100% 네 알겠어요. 소비자로 할게요.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럼 그렇게 해드릴게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먹기 전에는 100% 소비자로 해요. 근데 먹고 내가 아까 막 그런 식으로 막 케어하고 막 친해지고 한다 보면 재구매를 하겠죠. 근데 그때 달라진 점은 나랑 친해졌지.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내 패턴을 봤잖아요. 애가 5이고 막 이러니까 이 에너지가 되게 중요해. 내가 볼 때 되게 저 사람 만나면 막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친다. 저렇게 이상한 남편이랑 사는데 행복해.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남편 욕을 할 때 남편 욕의 포인트는 이거야. 너무 이상한데 행복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어렵지? 우울하면 안 돼. 아유 저 사람 다 그지같이 살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아우 저런 저렇게 밝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뭐라도 도와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 그렇게 되면 같이 만나고 싶으니까 사업하는 분들도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소개가 나오면 돈을 받으면 와 5만 원이 들어왔어. 내가 뭐를 했다고 막 이러면서 점점. 근데 솔직히 이제 이걸 하면 느끼는 거는 작은 돈에 되게 즐거움 느끼시는 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나는 10만 원, 20만 원도 별로 감이 안 와. 밥 한 번 시켜 먹으면 끝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작은 돈에 관심을 보이신 분들은 소비자를 잘 만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이 케어를 하면 100% 뎁스가 내려가죠. 그래서 그거를 하셔요. 꼭 이제 처음에 그런 선물을 한다. 그래서 90%가 소비자로 가입한다 그러잖아요. 간혹 사업자로 가입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꽝이야. 첫 번째 내가 제안을 했을 때 사업자로 가입하시는 분은 별로야. 내가 해보니까. 그런 분들은 왔다리 갔다리. 그 신중형이 아니에요. 즉흥적인 성향이야. 근데 차라리 첫 번째 소비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생각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설득이 되면 그 다음에 사업자로 정말 진심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요거를 못 하시는 이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설명을 하면 제품마저도 안 살까봐. 안 사면 그만이지. 우리가 무슨 돈 많은 벌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 제품을 제대로 먹고 효과를 봐서 이 사람이 나한테 꾸준히 이런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인데 제품마저도 안 살 만큼 두려운 사람이면 솔직히 골치 아파요. 이게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거절하고 제품마저도 안 산다 그러면 괜찮으니까 편안할 때 제품도 구입하고 사고 싶을 때 사라.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근데 그래 뭐 그리고 막 얘기할 때 저기 사업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데 뭐 이러면 어떻게 느껴져요? 뭐야 또 꽁꽁이 있어. 뭐 나한테 뭐 말하려 그래. 막 이러면 안 돼. 툭툭 던져야 돼. 툭툭툭툭. 그리고 혜택이라고. 왜냐면 나는 특히나 그럴 수 있는 게 난 너무 화가 나거든. 내 20만 원 포인트를 왜? 그 사람이 왜 자기 마음대로 썼어? 근데 난 그럼 마지막에 이 얘기도 해. 응,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 왜냐면 나는 네가 어떤 방식으로 먹어도 똑같이 포인트가 올라가고 다른 회사처럼 뭐 사업자를 열어야만 뭐가 어쩌고저쩌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럼 내가 네 포인트는 편안하게 쓸게. 그러면 어떤 줄 알아? 거절을 했는데 내 포인트를 쓴다고? 왜 내 포인트를 네가 쓰지? 돈은 내가 썼는데? 그래서 기분이 갑자기 약간 이래. 그러면서 이제 나를 지켜본다. 카톡 포사를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야. 막 잘 되는 것처럼.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산화라는 일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해. 내가 네 점수를 마음대로 쓴다 그랬잖아. 근데 내 점수를 마음대로 쓰는 쟤는 뭐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아씨 내가 괜히 내 점수를 쓰라 그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제품 주문을 할 때 또 한 번 더 어필하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너가 지금 뭐 만약에 저번에 40만 원 썼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포인트가 너가 저번에 샀던 포인트가 뭐 150이었거든? 200인가? 150, 180이래. 180이었거든? 근데 원래 20포인트만 더 사면 가게 열리는 거였는데 저번에 가입을 안 해가지고 안 열리고 있는 거 알고 있지? 한 번만 하면 기억 안 나는데 한 번 더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번에도 180포인트를 살 건데 그럼 360인데 그럼 가게가 열렸던 거야? 열렸지. 야 거기에 40포인트만 더 했으면은 가게 3개 열렸어. 이러면 저번에 가입할 거 그랬다. 나 이번에 가입해야겠다.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먹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가입을 100%해요. 이거는 100% 먹히는 방법이야. 이 사람의 심리야. 막히는 길로 가는 사람들의 심리와 같아요. 막히는 길로. 우리 명절 때 하는 짓 있잖아요. 명절 되면 우리가 앉아가지고 뭐해. TV 보면서 일단 뉴스를 봐. 명절에 집에 가야 되니까 차가 막히나 안 막히나. 지금 저 정도 막히면 4시 15분에 가면 돼 하고 4시 15분에 다 같이 나와. 다 같이 막히지. 아이고 막히네. 사람의 심리예요. 이거는 심리. 내가 네 걸 쓴다는 어필이 조금 필요해.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까지 과정까지 오는데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귀찮아요. 내가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엄청 쓰여. 그리고 여러 명을 케어를 못해. 근데 우리는 어차피 4명 찾는 일이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더 약간 이상한 그런 게 있더라고. 게으른 것도 있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성격이 그렇더라고. 의외로. 근데 이미 알게 된 사람 케어하는 게 난 마음이 더 편안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 계속 연락하고 하면 그 사람의 인프라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가입을 할 수 있잖아요. 사업자로 가입하면 땡? 그런 사람 또 있어. 소비자 케어는 잘했어. 근데 사업자로 가입했는데 PPPS도 안 알려주고 아무것도 안 알려줘. 왜? 부담스러울까봐. 이건 부담이 아니고 나는 다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담 아니 그 사람 혜택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다 해주고 PPPS 가는 거는 내 책임이에요. 이 사람 내 소비자가 사업자로 가입을 했어. 근데 안 움직여 소개를 안 해. 이 사람이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 왜 소개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PPPS 가서 소개까지 나올 때까지 내 책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 이거 나 큰 사업이니까 500만 원 쓸까 봐. 잘 됐다. 아니고 절대 저는 못 쓰게 해요. 이분이 돈 500을 썼어?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500만 원을 쓴다고 이 사람이 한 건 뭐가 있어요? 액션? 돈 쓴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PPPS 기간 지나고 나면 돈만 썼어. 되지도 않는 사업. 그러면 내가 원망을 사. 1600점 사가지고 나한테 수당 몇 푼이나 떨어진다고. 막말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PPS를 갈 때 돈으로 가는 사람을 절대 반대해요. 그 대신에 그 돈으로 쓰게 되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내가 한 달 정도는 이 사람 컨택을 안 했어. 사업자로 가입하면 그날부터 스타트잖아요. 56일 스타트. 근데 한 달 정도는 말해줘야 되는데 한 4주를 보냈어 이미. 5주 차에 말하면 3주밖에 안 남았어요. 무조건 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PPPS를 갈 걸 내가 미리 계획을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소비자로 이 사람하고 친해졌잖아요 이미. 그러면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속 얘기를 하니까 뭐 주변의 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뭐 생각하는 것들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가 그 사람 명단을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사람 친한 누구 있는데 그 애기 엄마 한번 컨택하게 해야겠다 라고 내가 계산을 하고 얘기를 하면, 근데 그 사람은 아직 뭐 이렇게 소비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되면 100% 아직 아니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분한테 선택하게 하면 안 돼. 소비자가. 그러니까 제품 선택하고 똑같아요. 내가 사업을 리드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명단을 내가 리드하는 거지 그 사람이 선택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명단을 망치지 않는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좋은 제품인데 처음에 제품을 어거지로 먹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처음에 먹었던 걸 상기를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뭐 먹게 만드는 방법, 소비자 만드는 방법을 1일차부터 시작해야 돼. 56. 그러면 한 40일차 되잖아요. 그럼 900에서 1000점 정도 만들어져 있으면 600만 더 하면 되는데, 퍼스널 PC를 따면 200점 유지하면 200점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아이디 가입하면 퍼스널 PC를 따요. 엄마나 뭐 가족들 있잖아요. 어차피 사업 안 할 사람. 그럼 그 사람이 400점 사면 3PC 열리면서 이제 PPPS 점수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40일 정도 했는데 1000점 정도 되면 본인이 또 유지할 때가 온다? 그럼 200점 유지하면 1000점은 해놨잖아. 1000점을 자기가 전달한 거야. 근데 600점은 자기가 가게 여는 거 유지하는 걸로 포함해서 딱 끝나. 그러면 성취감이 확 생기면서 내가 케어해야 될 내 지인이 생겨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 책임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 PPPS 기간이 제일 관점이에요. 제일 중요해. 그것만 하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절대 안 그만둬요. 제일 편해 그게. 그리고 그만두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500에서 1000점 무조건 먹어요. 그 아래에서. 그리고 여기 사업자가 되는 한 명의 파트너 나올 때까지 후속 관리, 지치지 말기. 근데 보통 제품 전달하고 지치고 헤어하다가 뭐 잔소리 많이 나오면 연락 안 해버리고, 왜냐면 듣기 싫으니까. 근데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PPPS 가는 것도 말해줘야 되는데 가입을 시켜놓고 말해줘야 되는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회를 잃는 거예요. 사실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평생의 기회인데. 그래서 내 책임이에요. 그 파트너의 PPPS 무조건 내 책임이에요. 그리고 이건 아까 내가 말한 거. 그 두 번째 구매할 때 너 저번에 포인트 얘기해주고 내가 쓴다 이러면 왜 내 걸 자꾸 쓴다 그러지? 그러면 가입을 해볼까? 이러면서 가입을 하는 거지. 끝이에요. 끝. 이게 다예요. 이거는 내가 어디서 퍼왔어요.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에디슨이 한 말이래. 단지 정보가 빛을 내지 않는 2000가지의 원리를 알아냈을 뿐입니다. 내가 소비자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아토피 때문에 하루에 20명씩 상담하면서 진짜 단기에 엄청 많이 만났습니다. 20명을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지인 핸드폰에서는 못 만나요. 카페. 무조건 카페 해야 돼요. 카페. 너무 짜증나요. 카페. 왜냐면 간 보는 거 하루에 수백 명이 간을 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 현타가 빡 와. 첫날에 현타가 와. 근데 사실 현타 오는 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현타는 과정이에요. 그 현타에 집중하면 절대 아무 일도 진전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그냥 내 일이다 하고 계속 써.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산대! 갑자기 산대! 그러면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산다고 하면 이제 카페에는 채팅이 지워지니까 카톡으로 내가 정보를 준다고 하면서 이제 연결을 해. 카톡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대화를 해. 그러면서 계속 중간중간 나는 우리 남편 욕을 계속 넣어. 그게 너무 중요해. 왜냐면 남편이 10명 중에 9.5명이 다 쓰레기야. 아니 뭐 남편이 탈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해주면 막 송쾌한 거야. 그리고 성격이 나 같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출구가 돼주는 거 막 욕을 막 해주면 너무 욕하고 싶었는데 내가 욕을 대신해준 것 같아. 막 좋대. 그러니까 막 일부러 막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 채팅에서도 중간중간 남편 욕, 여기서도 남편 욕, 계속 남편 욕. 우리 남편 되게 이상해 보이게. 내 욕 좀 그만해주세요. 오빠 내 사업 도구야. 나 1000만 원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이랬더니 알았어 이러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좀 친해지는 거 하고 요거를 이제 이 패턴을 계속 하잖아요. 무조건 돼요. 말을 안 들어 파트너가. 근데 요즘은 이제 잘하고 계신데 요게 되게 해보면 어떤 시점에서 멈추냐면 소비자를 만들 때부터 멈추시더라고요. 해보니까 가르쳐보니까 이거 채팅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하고 내가 네이버 카페 있죠. 맘솔릭 카페 다 가입돼 있죠. 맘솔릭이라는 카페. 거기에 유산화 사업자가 수천 명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같이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내가 진짜 놀랐어. 이거는 블루오션은 아니고 레드오션 아무튼 쇠 빠지기 힘든데 오션이야. 그 느낌이야. 또 남들 근데 딱 한 달만 진짜 한 달만 다이어트 못하고 있지만 딱 한 달만 매일매일 작정을 해야 돼. 하루에 20명에게 제품 전달을 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분들은 사던지 안 사던지 내 목표는 제품 전달하기잖아요. 안 사도 상관없고 전달하기. 그 20명씩 맨날 하면 그 중에 한 40명, 50명 정도 전달하면 한 명이 사요. 근데 우린 4명 찾는 일이기 때문에 50명에서 1명 사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럼 그 사람하고 너무 귀한 사람이잖아. 사면 끝나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카톡을 열어야 돼, 그 사람하고. 친해져야 되고, 그리고 뭐 만약에 그 사람이 생일자가 뜰 수 있어요. 그분이 카톡 연결돼 있으니까 얼른 선물 보내. 축하드린다고. 제일 빨리 아침 7시에. 왜? 주부들은 거의 축하 못 받아. 누가 축하해줘. 남편도 미역국 잘 안 끓여줘요, 사실은. 근데 아무도 축하를 안 해주는데 나를 축하해줬어.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해. 이 사람이 점점 가치가 높아지는 거하고. 뭐 이 사람 약간 컴플레인을 했어. 그럼 난 선물 막 다 줘요. 막 잘 줘. 막 바꿔주고. 왜냐면은 사실은 내가 이 사람한테 통해가지고 제품 이거 전달해서 3만 원 벌었는데 내가 30만 원 써야 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앞으로 나한테 3억을 벌어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돈 30만 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거 이렇게 계산 안 해요. 그러니까 지방 이런 데도 그냥 가는 게 그런 계산을 해버리면 절대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는 이런 소비자가 있었어요. 아토피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질병이 얼굴 전체가 짓무르는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받는데 아토피에도 효과가 있으면 그것도 효과가 있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제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익산에 산대. 전남 익산. 근데 내가 설명하러 갈게 그랬더니 저 제품 아직 안 살 건데 이러고 내가 안 사도 돼요. 들어야 사지 어떻게 사. 모르는데 내가 설명했더니 근데 이렇게 먼데 오시려고 했더니 어떻게 거기 있는데 내가 가야지. 여기 남양주 살면 좋지만 거기 사니까 내가 가야지. 그래서 죄송해서 괜찮다고. 내가 하는 일이 이걸 소개하고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너무 감동한 거야. 진짜로 왔다고 제품.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해. 지금 벌써 몇 년 됐어요. 4년 5년 됐나 봐. 근데 그때 언니가 나한테 왔던 게 너무 충격이었대. 자기는 사지도 않았는데 와서. 근데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설명을 들어야지. 그래서 가가지고 한 5시간 있었어 그 집에서. 그 사이에 뭐 제품 설명만 했겠어요? 남편 얘기 계속했지. 근데 그러면서 친해지고 나서 지금도 되게 친해요. 그러니까 소비자였지만 그분이 뭐 사업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지만 본인 200포인트 무조건 유지를 하고 있고 자기 동생과 엄마와 아빠 다 먹어요. 온 가족이 다 먹고 있고. 아무튼 그래.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냥 강력한 소비자 또는 사업자감을 찾는 건데 뭔가 내가 의견을 내면 절대 안 돼. 얘가 잘할 수 있을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나를 처음에 소개했던 사업자분은 왜 내 스폰서가 아닐까요? 나를 놨기 때문이에요. 진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상이 좀 약간 더 깜이다. 결론을 그렇게 냈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궁금한 거 남편 욕할 게 없으면 어떡해요? 최악이야. 제 파트너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남편 욕할 게 진짜 없어. 너무 스윗가이야 남편이. 남편이 너무 스윗가인데 그걸 내가 아까 말한 0.5명에 해당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속 얘기 절대로 안 해. 남들이 왜냐면 나는 속 터져 뒤지겠는데 쟤는 뭐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밥을 해줬대. 근데 생일 됐는데 막 그냥 상다리 부러지게 자기보다 음식을 더 잘하는데 그럼 어때?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 들잖아. 그러면 뭐 얘기를 할까? 시대 뭐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러면 친절 모드로 가야 돼. 나는 이제 약간 이 파란만장한 인생 모드고 편안하고 좋고 따뜻한 사람으로 가면 돼요. 이제 그 사람 뭐 얘기를 할까 그러면? 할 얘기가 없는데. 자식욕. 자식욕은 아니야. 왜냐면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자식 애가 더 엄청 강해. 내가 우리 자식 너무 사랑하는데 한마디 하자면 우리 딸 집에 있는 현금 200만 원 갖다 썼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좋잖아. 죽여버리고 싶었어. 하지만 용서했어. 100만 원 갚기로 했어. 그래서 5천 원씩 매주 갚고 있어. 아니 그 돈은 어차피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 아니야. 그 돈인데 그 돈으로 나한테 갚아. 아이고 참나. 터지겠다. 근데 좀 뭐랄까 편안한 분위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친절 모드 약간 이렇게 형식 그러니까 뭐딱그 은혜 뭐 이런 업무적인 느낌이 들면 그 사람도 나를 업무로 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친한 언니 동생 만났을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툭 던져요 동생처럼 뭐 이렇게 약간 뭐 밥 먹었냐고 막 처음 봤어. 근데 이래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카톡으로 많이 봐가지고 계속 봤던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사진을 봤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첫인상이잖아. 근데 예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내가 먼저 편안했으니까 그 사람도 편해. 막 더운데 괜찮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아줌마 같은 느낌으로 좀 다가가는 게 편안해 하더라고. 나도 막 사실은 에너지가 엄청 고갈돼. 나도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막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아휴 집에 가면 더 힘들다. 약간 쇼윈도. 예. 이렇게 막 신랑 욕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현타 오잖아. 너 왜 나만 이렇게 맨날 신랑 욕을 하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하는데 나만 진짜 왜 다음에 만났을 때는 얘기 안 해야지 하면서 또 나만 혼자 하고 있어. 아니야. 근데 아직 마음이 덜 열렸어. 신랑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있잖아요. 우리 남편에 대한 감사가 생긴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남편이 진짜 별로라는 생각을 했어. 여러 가지로. 근데 가면을 쓴 남자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해 우리 엄마가. 야 누구네 집은 어쩌고 엄마가 그 남자랑 살아봤어? 내가 그래. 왜냐면 대기업 다니고 뭐 이런 거 보기 좋은 거 있잖아.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보기에 뭐 되게 젠틀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들어가 봤더니 그 남편이 너무 무감심해 와이프한테. 그리고 약간 깔아보는 게 있는 거예요. 돈을 지가 보니까 약간 이런 거 갖고 내가 뭐 하나는 가지고 있어 다들. 근데 그 얘기를 안 했을 뿐이야. 현타 보지 마요. 다 똑같아. 뭐 하나 가지고 있어.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 그냥 색깔이 다를 뿐이야. 나 현타 안 하. 차라리 김길영이 안 낫다. 난 이런 생각해. 왜냐면 가식적인 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가식적인 것을 참을 것이냐 미쳐 돌아가는 걸 참을 것이냐 차라리 미쳐 돌아가는 것이 낫다. 나는 그걸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뭐 조금 더 얘기를 해봐요.